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슬래브 철근을 배치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철근에 배치하는 치수 기준은 앞에 슬라이드, 앞에 영상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슬래브 철근을 배치하는 순서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브 철근을 배치를 할 때 순서가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인 성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중간대 주열대를 지나가는 철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하부근의 철근은 중립축을 기준으로 멀리 아래쪽에 떨어져 있을 때, 상부근의 경우도 가장 바깥쪽 위쪽으로 배치가 될 때 구조적인 성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능을 가장 크게 발휘해야 되는 이 철근들을 어떤 철근들을 가장 외곽 쪽에 배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역할에 따라서 가장 외곽 쪽에 배치되어야 하는 철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야 되는 철근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슬래브 철근을 배치해야 하는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철근들이 힘을 많이 받는지 단변 방향으로 그리고 장변 방향으로 하중이 얼마나 분담이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단변 방향으로 하중이 분담이 되는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중이 가해졌을 때 여기서 이 식에서 람다는 변장비라고 하는데요. 변장비는 장변 방향 ly 그리고 단변 방향 lx가 있을 때 각각의 길이를 나눈 값이 변장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방향 슬래브는 단변 방향으로 하중이 대부분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긴 쪽 방향이 있고 짧은 쪽 방향이 있을 때 일방향 슬래브가 되는 조건은 긴 변의 길이가 짧은 쪽 변의 길이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방향 슬래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 되는 것이 2가 되겠죠. 2배가 되는 조건이니까 이때 변장비를 계산을 해보면 ly 나누기 lx 해서 2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앞의 식에서 대입을 해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약 0.94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향 슬래브의 경우에는 짧은 쪽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는 것이 90%가 넘게, 그러니까 0.94니까 90%가 넘게 하중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슬래브의 경우에는 짧은 쪽 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그러니까 단변 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단변 방향의 하부근이 주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철근을 가장 밑으로 배치를 해야만 합니다. 가장 밑으로 배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철근을 배치하는 철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위에 장변 방향의 하부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철근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력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배력근은 그래서 단변 방향 하부근 위쪽에 놓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철근을 배치하는 순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제 구조도면을 보면 구조도면에서는 이렇게 슬래브의 일람표가 표와 같은 형태로 표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호가 있고 유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타입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철근이 X3 철근이 해당이 됩니다. 이 철근이 하부근이 되고요. 그런데 벤트근의 경우에도 중간대 부분을 지나갈 때는 하부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벤트근도 중간대 부분에서는 하부근이 되고 또 주열대 부분에서도 X5 철근이 하부근이 되기 때문에 이 하부근의 철근, 이 단변 방향의 세 철근이 가장 아래쪽에 배치가 되도록 우리가 순서를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상부근의 경우 당연히 벤트근의 경우에 주열대 구간을 지나갈 때는 상부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
X2 철근, 그 다음에 탑바에 해당하는 X1 철근, 그리고 주열대 구간을 지나가는 X4 철근, 이 철근들은 상부근으로서 위쪽에서 가장 위쪽, 그러니까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인 맨 위로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변 방향의 철근들이 가장 외곽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벤트근이 이 하나의 철근인데 주열대 구간을 지날 때는 가장 위로 가야 되고 중간대를 지날 때는 가장 밑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로 장변 방향의 철근들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순서를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단변 방향의 철근들이 가장 외곽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장변 방향의 철근들이 배치가 된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간대하고 주열대를 구분하는 영역이 먼저 표기가 돼야 되겠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달러 표시와 같은 방법을 써서 중간대하고 주열대를 구분하는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배치돼야 되는 철근들은 단변 방향의 하부근, 가장 많이 힘을 받는 주근이 됩니다. 여기서는 X3 철근이 되겠죠. 그리고 주열대 구간에서도 X5 철근이 하부근이기 때문에 이 철근들이 가장 먼저 배치가 되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X3 철근을 이제 제일 먼저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X3 철근은 중간대의 배근 구간을 400 간격으로 균등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포가 되도록 배치를 해서 철근을 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5 철근 주열대의 하부근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철근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철근들이 주근이 되고 주근이 가장 아래쪽에 제일 먼저 배치가 되는 철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트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주열대 구간을 지나갈 때 벤트근은 상부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상부근의 역할을 하는 이 철근은 가장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된다는 말은 나중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지금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장변 방향의 주열대 상부근 와이퍼 철근을 집어넣게 됐을 때 이 와이퍼 철근이 벤트근 위쪽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아무래도 더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벤트근인데, 그런데 와이퍼 철근이 위로 와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벤트근을 여기서 먼저 배치하시면 안 되고요. 주열대, 장변 방향의 주열대의 철근인 와이퍼 철근하고 Y5 철근을 먼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부근을 먼저 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변 방향의 주열대의 하부근 Y5 철근을 이제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Y4 철근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5 철근이 이제 400 간격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400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근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부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부근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가공해서 집어넣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부근하고 상부근을 미리 집어넣어 두어야, 그래야 벤트근 사이로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림상으로 원래 배치되는 형태로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변 방향의 하부근, 상부근을 이제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야 단변 방향의 벤트근을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단변 방향의 굽힘철근, 자, 벤트근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앞에 철근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벤트근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벤트근을 집어넣게 되면
이 벤트근의 주열대 구간의 철근이 상부근이 가장 바깥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근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해 놓고 보면 이 벤트근이 중간대 구간을 지나갈 때는 맨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부근으로서의 구조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열대 구간에서는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또 상부근으로서의 구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벤트근의 순서만 주의해서 배치한다 그러면 구조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변 방향의 하부근, 그러니까 배력근이 해당이 되겠죠. Y3 철근인 배력근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벤트근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단변 방향의 하부근들이 맨 아래로 가야 되는 하부근들이 다 배치가 되었으니까 그 위에 이제 배력근에 해당하는 장변 방향의 하부근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변 방향의 하부근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배치하면 철근이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탑바에 해당하는 X1 철근과 Y1 철근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철근은 단변 방향으로 주열대 상부근인 X4 철근이 남아있고, 장변 방향으로는 Y2 철근인 굽힘 철근, 벤트근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철근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어떤 철근을 먼저 배치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둘 다 상부근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철근을 위쪽에 배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성능이 더 우수할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장변 방향의 Y2 철근, 벤트근을 먼저 배치한다고 하면 벤트근이 이렇게 하부근 사이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4 철근을 단변 방향으로 상부근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순서로 배치하게 되면 X4 철근, 단변 방향의 주열대 철근이 그 위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장변 방향의 벤트근인 Y2 철근이 그 위쪽에 와야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2 철근을 나중에 배치하는 것이 더 구조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배치해야 되는 것은 단변 방향의 주열대 상부근인 X4 철근을 먼저 배치를 해야 되고, 이 X4 철근은 단변 방향으로 주열대 구간에 이렇게 먼저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놓이도록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장변 방향의 굽힘 철근인 Y2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면 Y2 철근이 주열대 구간에서 그 위쪽에 놓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배치가 되면 더 구조적인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서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철근들은 이제 탑바, 그러니까 각각의 하부근 위쪽에 배치가 되는 단변 방향과 장변 방향의 하부근 위쪽에 배치되는 탑바가 남아 있고요. 이 탑바가 단변 방향으로는 X1, 장변 방향으로는 Y1이기 때문에 이 철근들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어느 순서든 무방하게 배치를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1 철근 단변 방향의 탑바를 이와 같은 식으로 배치를 하고, 단부 부분에는 표준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을 해야 되겠죠. 연속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되는 형태로 탑바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장변 방향의 탑바도 이런 식으로 단부와 연속되는 부분의 철근들을 각각 배치를 해서 슬래브 철근의 전체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조적인 성능을 감안을 해서 슬래브 철근들을 배치하는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